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정말 우려스럽고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보시고 아니 무슨 이거 생뚱맞은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독일 유력 언론 빌트지가 독일 군의 기밀 문서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러시아가 올여름 이후에 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독일군은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되어서 이런 스타일로 러시아는 독일, 유럽, 발트 3국 등을 침공할 것인데, 사실 유럽은, 나토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최근 유럽 각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러시아 침공 경보죠. 갑자기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나 라는 건데, 뭐 최근 한 달여 만에 나온 아주 유력 인사들의 이야기만 제가 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23년 11월 28일 날 러시아는 6, 7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고, 또 폴란드 국가정보국은 이 러시아가 36개월 내에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밝혔고, 독일 빌트지는 12월 23일 날 유럽 정보당국은 24년 11월에서 25년 1월 사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고 보도했고, 폴란드 외무장관은 12월 23일 날 유럽은 러시아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서둘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12월 18일 날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연합은 10년 안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했고, 벨기에 육군참모총장은 12월 19일 날 유럽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12월 28일 네덜란드군 국방참모총장은 네덜란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1월 7일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유럽은 러시아 침략 억제를 위해서 EU군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1월 9일 스웨덴의 민방위 장관은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스웨덴에서 전쟁이 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올해 1월 16일 에스토니아 총리는 러시아가 3에서 5년 안에 나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기간은 달라요. 뭐 3에서 5년 또는 6에서 7년 또는 10년 그리고 36개월 그리고 이 빌트지는 올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전체 다 어쨌든 조금 시기는 다르지만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 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토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이 전쟁 공포에 떠는 이유는 뭐냐, 바이든 집권 3년 만에 만들어낸 정말 기적과 같은 다운이죠. 군 최고 수뇌부 리더십이 실종했어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백악관 그리고 의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핵가방 운영 포기하고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흘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임무 딱 한 달 수행하고 지금 심장마비로 완전히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달째 지금 임무 수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시사상주의보로 군 기강이 파괴됐어요. 최근에 한두 달 만에 전략 핵 잠수함 함장들이 체포되고 구속됐어요. 지난주에 SSGN이죠. 순항미사일 원잠 오하이오급이죠. 조지아함 함장이 휴식하러 들어왔다가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23년 9월에 전략 핵 잠수함, 이 알래바마함인데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이죠. 이 함장은 밝히지 않는 이유로 체포돼서 구속됐어요. 완전히 그냥 군 기강 해이됐죠. 그러면서 동성애 오케이, 낙태 오케이, 자 이러면서 군 기강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지금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계속 탄약 밀어주고 그만큼 생산은 많이 안 하고 하면서 군수 물자가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항모, 이 오바마 시대 때부터 항모에 대한 예산 감축하고 하면서 그게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서 항모 대비 태세가 완전히 떨어졌죠. 지금 동원할 수 있는 항모가 몇 척 없어요. 한두 척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가용 전투함 최저치로 떨어져 있죠. 왜? 퇴근 자꾸 시키면서
신형전투함 안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해군이 좀 만들려고 하니까 이 바이든 정부와 같은 민주당에서 일부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동맹국에서 군함 건조하는 거, 군함 수리하는 거 전면 금지하는 그 법을 강화시킨 법을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군함도 지금 못 만들어요. 1선급 전술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죠. 이걸 131대나 대량으로 조기 퇴역시켰어요. 안 해도 된 걸 억지로 퇴역을 시켰어요. 이러면서 군사력이 막 다운됐죠. 자,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 연구팀이 특별 기고를 했는데 미국의 당면 과제는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들에게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중국 군사 전략가들에게 전쟁 억제에 대한 오판을 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미국은 탄약도 없고 미사일 재고도 없고 하니까 대만에, 중동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지원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또 한반도 장기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많이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물량으로 전 세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왔던 그 미국이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린 겁니다. America is back 이라고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말과는 다르게 America is gone 가버렸어요. 힘의 공백 시대가 불러온 군웅할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1극 체제가 아니고 양극 체제도 아니고 다극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음은 발틱 삼국이다 하고 푸틴이 이렇게 그냥 씩씩대고 있어도 제어를 못합니다. 이란, 싸워보니까 미국 놈들 별거 아니던데 중동 패권국이 이제 이란이다 라고 가디언지에서 칼럼이 나올 정도로 이란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그걸 바이든이 이란에 대한 제재 다 풀어주고 했던 게 바이든 아닙니까? 중국은 패권 다 내놓고 찌그러져라 해 라고 해도 중국 지금 뭐 말 못하죠. 북한 어쩝니까? 대한민국 초토화 병 앞에 죽었어 하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데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죠. 완전히 지금 바이든 3년 동안 북한은 완전히 내팽개 쳐놨죠. 오바마 8년 동안 북한 내팽개 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좌시만 계속 해오던 사람 전문가가 있는데, 좌시 전문가가 있죠. 여기 뒷모습 보이는 이분, 좌시의 전문가가 바로 전데요. 형님인 클래스가 좀 저하고는 좀 다르네요. 정말 대단한 좌시 클래스입니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계속 좌시만 하는 거예요. 좌시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패권이 이제 1극이 아니라 다극화, 군웅할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석 달 전에 침공 경보를 했던 독일 언론, 즉 빌트지가 폭로한 독일군 기밀 문서입니다. 바로 이 기사예요. 이 기사를 독일어니까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단독 기밀 문서, 빠르면 2024년 나토 확전, 독일 연방군은 푸틴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빌트 시나리오 입수, 독일군 수만 명 배치 예정, 기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 안의 내용은 뭐냐? 어떤 시나리오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는 왜 유럽을 침공할까요? 자, 예방적 선제 타격이라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으니 이 고립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때린다. 그것도 약한 고리를 때린다. 이겁니다. 자,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위기는 뭐냐? 무르만스크, 여기가 이제 북방 함대 있는 곳인데 핵 잠수함 여기 다 있습니다. 무르만스크 바로 옆으로 핀란드, 노르웨이가 국경을 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이 무르만스크 핵 무기들이 대거 있는 이 무르만스크가 위험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럽 쪽의 유일한 항구죠. 그 유일한 항구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봉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오는 이 바다가 핀란드만인데 이 핀란드만 북쪽은 핀란드, 나토 가입했죠? 핀란드만 남쪽은 에스토니아, 나토 가입했죠? 이거 진작에 했죠. 이제 이 소련 해체되면서. 그래서 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공이 대함 타격 무기를 대거 구입한 겁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했거나 가입하려 하고 있죠. 핀란드가 타격 무기를 뭐 도입했냐? GMLRS.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GMLRS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프리즘, 하이마스에서 쏘는 650km짜리 타격 무기죠.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거 도입하죠. 그리고 가브리엘4, 이 지대함 미사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까지 도입했어요. 왜?
이제 러시아가 때리면 막아내야 되니까 요격 무기죠. MD 무기, 이스라엘로부터 데이비드 슬링 도입했죠.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 64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에스토니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에스토니아도 이스라엘제 가브리엘5, 이 가브리엘5가 지대한 미사일인데 300km 날아가요. 이거의 수출형인 블루스피어를 도입했어요. 똑같죠? 양쪽에 지금 이 이스라엘제 가브리엘5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딱 도입을 해서 이 핀란드만을 통해서 적성 군함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토니아도 지대공 무기 아이리스-T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 폴란드,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비 확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핀란드만 이 봉쇄 이거 해결하자. 그리고 폴란드가 대규모 군비 확충을 하니까 이 칼리닝그라드 여기 이제 유일한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러시아 영토가 칼리닝그라드 아닙니까? 러시아 발트 함대가 있는 거. 이 칼리닝그라드 여기 폴란드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위협이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공이 아니라 공세적 방어를 하는 거야. 공격은 최선의 방어잖아.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독일군 정보부가 작성한 러시아 침공 시나리오 1단계. 자, 이게 이제 빌트지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1단계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을 6월 이전에 종료하려 한다. 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부터 나토를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6월 이전에 종료하는 그 작전은 어떻게 하냐. 일단 지금 40여만 명이 이 전장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20만 명 이상을 추가 동원해서 대규모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인 전시경제체제인데 전면적인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해서 대량으로 무기를 찍어낸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분란전 지속적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흔든다. 그리고 지도부, 즉 젤렌스키를 참수한다. 제거작전한다. 라는 거예요. 1월 16일 푸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전쟁을 끝내려 했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협상 거부 때문이다. 협상 거부하는 게 현재 정부니까 젤렌스키만 제거하면 협상 거부 안 하고 협상할 거 아니냐. 그래서 휴전을 하든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하든 어쨌든 6월 이전까지 전쟁을 끝낸다라는 게 러시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발틱 3국에 대한 분란전을 개시한다. 발틱 3국이 북쪽에 에스토니아, 중간에 라트비아, 제일 남쪽에 리투아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러시아의 본토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는 발트 함대의 본거지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하고 있어요. 다 중요한 곳이죠. 여기 중에서 이 에스토니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인구의 28.1%가 러시아계예요. 그리고 병력은 7,200명밖에 안 됩니다. 라트비아는 인구의 37.8%가 러시아계예요. 병력은 6,700명밖에 안 됩니다. 리투아니아 가장 남쪽에 있죠. 여기는 좀 다행입니다. 인구의 8%만 러시아계입니다. 그리고 병력은 제일 많아요. 23,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1월 16일 날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국영TV 방송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발트 3국이 즉 이 세 나라가 여기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박해한다. 그리고 추방한다. 이건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2014년, 즉 10년 전에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침공하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 러시아계 주민이 3분의 1 가까이 되거나 3분의 1이 넘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쟤들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쟤들이 우리 러시아인들, 러시아계 주민들 저렇게 박해하고 하니까 이거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이게 러시아야. 하면서 이제 치고 들어간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 전면 침공인데 일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칩니다. 자, 그러면서 발트 3국을 전면 침공을 하는데 뭐냐? 이 각국 간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죠. 왜? 박해하니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2014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할 때 똑같은 명분이었죠.
그거 하러 이제 침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리닝그라드에 여기 이제 칼리닝그라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폴란드를 통해서 확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칼리닝그라드 보호를 위해서 군사력을 여기다 추가 정원 배치하고 핵무기를 여기다 배치해서 칼리닝그라드를 공고한다. 그리고 벨라루스에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밀어넣고 있으면서 이 벨라루스의 병력을 통해서 이렇게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에 있는 이 수알키 갭이라는 곳을 이걸 뚫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알키 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선입니다. 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국경선이 바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사이를 단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뚫어버린다. 그러면서 칼리닝그라드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해버린다라는 게 그 다음 돌파의 목표예요. 그리고는 이 상황 때문에 이제 나토는 신속 대응군을 리투아니아에 급파한다는 거죠. 급파를 하는데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규모가. 그리고 독일군은 3만 명, 독일군 3만 명 포함해서 나토군이 폴란드에 결집을 하는데 뭐 결집만 하고 더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하는 거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이미 게임 끝나버린 거고 더 이상 들어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시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여기 칼리닝그라드에 핵무기 배치했으니까 야, 지금 우리 더 이상 우리 건드리면 핵무기 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빌트지에서 도식한 이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이게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하고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핵탄두를 배치했을 때 이 핵탄두 타격권이에요. 그러니 폴란드 그리고 독일 일부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핵탄두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내준다. 핵공격 위협하니까 나토는 전면전을 포기한다. 이겁니다. 왜? 폴란드는 안 치고 딱 여기만 뚫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발트 삼국 점령해버리죠. 왜? 러시아계 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칼리닝그라드를 비롯해서 완전히 그냥 이 지역을 석권해버린다. 그러면 산트페테르부르크가 봉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칼리닝그라드가 고립되는 것도 해소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나토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그러고만 보고 있는 것이다. 좌시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죠? 왜? 나토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능력 안 되냐? 미국을 제외한 이 유럽의 지금 나토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유럽 빼고요. 서유럽 그리고 폴란드만 제가 보겠는데 뭐 우리는 야 나토 이러면 과거에 정말 대단했으니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냉전이 끝나면서 나토 각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징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국주의 때 이 침탈한 식민지에서 빨아먹던 그 수탈 경제 그게 포기되고 또 이 민도가 높아지니 노조가 그냥 득세하고 하다 보니 경제력이 다운됐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력을 약화시킨 겁니다. 왜? 냉전이 끝나서 이제 소련은 없으니까 뭐 군사력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해서 줄여버린 겁니다. 영국군요 19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전차 227대인데 영국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227대 중에서 가용되는 거 40대뿐이다. 황당하죠. 전투기 166대 뿐입니다. 우리 한국군 전투기 420대 있는데 영국 166대, 프랑스 280대, 독일 216대, 그리고 이탈리아 187대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프랑스군 20.5만, 20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전차 220대밖에 없어요. 독일 병력 18만밖에 안 돼요. 전차 309대 있는데 가동률 40% 미만이라고 독일 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병력 34만, 전차 200대, 전투기 187대. 폴란드 여기가 이제 주력이에요. 왜? 수알키 갭 바로 싸워야 되니까. 폴란드 16만, 전차 1000대, 전투기 112대. 그런데 전차 1000대 중에서 지금 상당수가 대부분이 구형전차죠. 스페인 뭐 너무 멀리 있어서 뭐 논할 가치도 없고 핀란드 2만 4천 명, 전차 200대, 전투기 62대. 스웨덴 2만 3천 명, 전차 120대, 전투기 95대.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병력 세 나라 합해서 6만 5천 명, 전차 18대, 전투기 102대. 그리스 여기 이제 남쪽이니까 이 전장하고 사실은 뭐 큰 관계 없어요. 병력 20만, 전차 1250대, 전투기 250대인데 전차 1250대 그리스 중에서 상당수가 구형전차죠. 그래서 이 나토 국가들
튀르키예와 미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 제외하고 전통적인 나토 국가 프랑스, 폴란드 이거 보면 병력 합해서 151만 7천 명. 그런데 다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차 3,814대, 이 중에 한 1,500대는 구형 전차죠. 그러니까 실제 신형 전차 한 2,30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 3세대 전차 지금 뭐 한 1,800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또 우크라이나 주느라고 탄약은 뭐 다 미뤄졌죠. 없죠 이제. 그러면 생산을 마구마구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이러니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러시아가, 미국은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지. 나토, 유럽 국가들은 더욱더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하고 있지. 러시아가 야 이거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당기는 순간 중국도 당기는 거죠. 2024년. 그런데 중국이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당기죠. 왜? 주한미군이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다 약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시나리오가 독일 연방군이 작성을 해서 지금 빨리 리투아니아에 우리 독일군 넣자 해서 지금 2개 대대 리투아니아에 지금 보낸다고 준비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미국의 저런 어떤 뭐 소신도 용기도 능력도 없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이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내리 꽂아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합심해서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월 16일 영국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내에 우리는 전장에서 불량 국가들과 마주칠 수 있다. 그 불량 국가 4개국 이야기했는데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똑같은 겁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남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